사람들이 혀를 닦는데 관심이 많아졌나 봐요.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 혀 닦는 거 광고가 또 엄청 나옵니다. 뭐 이게 지저분한 거 갖다 놓고 뭐 긁어갖고 뭐 막 나온다 막 이렇게. 혀는 닦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오늘 제가 이것저것 막 뜯어봤는데 또 산 거죠. 뭐. 일단 요쪽에 두 개는 요렇게 두 개, 요렇게 두 개는 태국제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마데인 코리아 국산 제품 두 개, 미제예요. 요것도 미제입니다. 요거는 이제 스위스제입니다. 스위스, 유럽, 미국, 아시아, 한국. 야, 다양한 혀 클리너들을 갖다 놨는데 예방치과 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닦이겠다. 요건 안 닦이겠다가 사실 안 닦았게도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보입니다. 보통 구취라고 얘기하는 게 입에서 냄새 난다는 겁니다. 그럼 뭐가 주로 냄새가 나느냐? 뭐 먹고서 이렇게 트름하면 뭐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죠? 썩은 달걀 냄새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. 황화합물이 구취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딘가 음식물과 세균이 끼어서 살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입안이 매끈매끈하고 맨질맨질해요. 혓바닥이 약간 까칠까칠합니다.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건 미뢰라는 게 느낀다. 다 알고 계시죠? 미뢰. 해서 보면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놈이 있는데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놈들이 요렇게도 생겼어요. 그런데 미뢰라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 유두, 혀의 유두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옆댕이의 미뢰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맛을 느끼는 애들이 여기 들어오면 이 옆댕이에서 걔네들이 느끼는 겁니다. 공기가 안 통할 정도로 깊은 자리예요. 여기서 세균이 살면서 이게 부패를 하면 맛을 느낀 이후에는 구취를 만든다는 거죠. 이 놈을 긁어내야 돼요. 실제로 현미경으로 드립다 찍어야 나온답니다. 그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느다란 좁고 깊은 홈이라는 거예요. 일단 1번으로는 칫솔털이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칫솔 가지고 열심히 닦으시면 닦다 보면 오바이트만 쏠리는 거지 안 닦여요. 긁어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텅 클리너는 텅 스크레이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혀를 긁는 거다라는 얘기죠. 혀를 닦는 게. 그럼 일단 우리가 제외해야 될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? 칫솔 형태로 생긴 거예요. 얘네들은 안타깝게도 유두 사이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기계적으로 뭔가 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날지 몰라도 칫솔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혀 클리너라고 하는 상품을 쓸 필요 없는 거죠. 우리 혀를 제일 많이 덮고 있는 거는 저희는 옛날에 교과서에 필리폼 파필라 이렇게 해서 영어로 배웠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한자로 뭐라 있었냐면 사상유두 이렇게 써 있는 걸 배웠습니다. 그 사상유두가 제일 많대요. 사상이라는 건 실처럼 가느다란 게 빽빽하게 있다는 거예요. 그 실의 틈바구니, 극세사 틈바구니를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극세사 틈보다 털이 굵으면 안 들어가요. 그거보다 더 안 들어갈 만한 건 뭐가 있느냐? 이렇게 생긴 거죠. 이게 보시면 여기에 실리콘 돌기들이 있습니다. 이건 칫솔털보다 더 두껍거든요. 그나마 이제 이렇게 생긴 건 끝부분에 날이 있어요. 요 놈이 주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상유두는 끝부분이 각화가 돼 있답니다. 각화라는 건 피부처럼 딱딱하게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맨들맨들하고 점막에 연조직이면 김치찌개나 마라탕 먹을 때 아파요. 그래서 끝부분이 약간씩은 각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실 끝이 각화가 돼 있는 거죠. 각화돼 있는 거의 극대화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? 고양이요. 고양이 혓바닥 쓰다듬어 보시면 까칠까칠합니다. 그게 사상유두가 각화되어 있는 게 극대화되어 있는 동물이 고양이에요. 혀는 원래 애하고 봤을 때 입술 색깔과 비슷할 정도로 핑크색을 띠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. 하지만 혀의 중앙부에는 사상유두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흰기가 돕니다. 각화되어 있기 때문에. 손톱 같은 거죠. 너무 팍팍 문지르셔서 피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각화층은 보호층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 사이에 있는 것만 긁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죠? 유두가 있다. 유두가 홈이 좁고 길다. 그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. 그리고 맛을 느낀다. 지나고 나면 부패한다. 황화물에 의해서 냄새가 난다.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긁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날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날이 있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좀 뭉툭한 날이 있는 놈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끝부분을 딱 잘라놨어요. 그래서 반대쪽은 동그랗게 보이는데 한쪽에 날이 있습니다. 얘네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지 말고 한 줄로 연결해서 만들었으면 쭉 긁어 나올 텐데 왜 얘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었을까? 요거보다 조금 더 날이 붙어 있는 놈이 요 놈이죠.
요 놈은 보시면 이 밑에 쪽은 사실 말씀드리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. 요 두 개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요 두 개도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두 개가 실리콘 형태예요. 뭐 이 정도면 폭이 좁아서 힘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놈이 이 놈입니다. 날이 여러 개 달려있는 놈.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. 날이 많으니까요. 예. 그 다음번에는 날은 두 개밖에 없지만 날이 가장 넓은 놈이 있습니다. 그거보다 더 날이 넓은 놈이 있어요. 스테인리스 스틸, 스댕으로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얘는 여기가 뭉툭하더라고요. 끝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날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날의 감촉이 없어요. 이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여기 얇은 날이 있어. 이게 포인트입니다. 혀 닦는 걸 보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끝부분에 여기 날이 있어요. 요것도 보시면 여기에 날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도 탄성은 있지만 이것도 날이 있어요. 효과가 진짜 있느냐 이거 실험해 보려고 제가 온갖 애를 좀 써봤습니다. 구독자분 중에 혹시라도 내 혀를 좀 빌려줄 수 다른 혀를 좀 가져와 볼까? 그러고 찾아봤어요. 돼지 혀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돼지 혀를 사봤습니다. 긁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냉동됐던 거를 해동한 거라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이 다시 들어서 소혀는 좀 나을까? 소혀는 사람 혀보다 됐다 크지 않습니까? 유두의 크기가 사람하고 달라요. 많이 큽니다. 보니까 손금인 거죠. 이 손 안에 아주 미세한 금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? 부부금은 괜찮은데 손금에다가 색소를 좀 발라보고 요걸 좀 긁어보면 뭐 효과의 차이가 좀 보이지 않을까?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비백 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까만색의 활성탄소 알갱이가 들어있는 치약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놈을 바르고 요 까만색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긁어봅니다. 긁히죠? 얘는 그냥 바르는 거예요.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사실 긁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